chill. 네, 2부로 찾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주택 청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볼 텐데요. 2022년도에 주택 청약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올해 주택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있다고요? 네,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난해 11월부터 추첨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특별공급은 원래 추첨하는 게 아닌가요? 네, 생초 특공 같은 경우가 이 소득 기준만 맞다면 딱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었죠. 기존에는 월 평균 근로소득자의 130% 기준이 공공주택이고요. 민영주택은 160% 기준. 이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당첨자는 오직 추첨으로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제도의 30%는 이런 소득 기준도 결혼 여부도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네. 있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 박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추첨 물량을 배정하는 쪽으로 제도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가점이 낮아서 일반 공급도 어렵고요. 또 특별 공급의 까다로운 기준도 좀 부합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오직 이 30% 물량은 오직 추첨으로 평등하게 당첨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젊은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청년을 위한 청약저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청약 통장이고요. 기존 청약 통장과 역할은 똑같아요.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조건에 맞춰 쓸 수 있다는 점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이 한 1.8% 정도 주잖아요. 이건 무려 3.3%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기존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2년 더 연장했고요. 기존에 청약 통장을 가진 청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했을 때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은 인정이 되고요. 네, 혹시나 아직까지 청약 저축이 없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청약 경쟁률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집,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고 네. 또 시세보다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요 몇 년 사이에 신축 아파트 나오는 거 보면 저희 푸르지오 라이프 영상들만 봐도 이 푸르지오에서 지은 것들 정말 커뮤니티 시설 안에 세대 구조 정말 빠질 게 없어요. 예전 구축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또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거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분양가 상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까다로운 좀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점을 알고 청약에 도전해야 되나요? 바로 전매 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조건입니다.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에게 이 분양 아파트를 먼저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에 따라서 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또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를 주고 그 다음에 입주해도 되는 걸까요? 실거주 의무는 이 아파트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사를 하고 또 전입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그럼 예외사항은 혹시 없을까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해외 이주나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이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임대를 먼저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각 분양 아파트마다 또 지역마다 조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 분양 물량이 53만 가구로 정말 많은데요. 특히 이 중에는 7만 가구의 특별한 공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올해 정말 역대급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이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시작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7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신혼 희망타운 등 좀 소형 위주로 좀 분양을 했었는데
올해는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물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간 분양 물량이 거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전 청약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전 청약은 이제 사전이니까 네. 당첨되더라도 또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있고 만약에 또 그 청약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청약이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사님의 질문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기존의 공공분양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자가 되더라도 다른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당첨 여부에 따라서 그 당첨자 지위의 변경이 있겠죠. 그런데 민간 분양 사전 청약에 당첨자가 된다면 다른 청약에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다른 청약에 도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늘 세무사님과 함께 2022년도 세금부터 주택 청약 제도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